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보수의 구세주 4명입니다. 뭐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항상 그 정치도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이고 또 이게 또 스포츠처럼 이런 게 정치인데, 스포츠든 정치든 전쟁이든 뭐든지 그 자기가 잘해가지고 이기는 게 있고, 또 상대가 이제 그 자책골을 넣어주면 그것도 그 한 골입니다. 정치라는 것도 그 상대적인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그 좌파 민주당이냐, 아니면 이게 그 우파 뭐 국민의힘이냐, 어차피 선택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훌륭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우파를 살릴 수도 있고, 그럼 좋죠. 요즘 이게 전당대회 보니까 뭐 장동혁 돌풍, 김민수 돌풍이 있는데,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앞장서가 바람을 좀 일으켜 주면 그것도 그 우리 우파 희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우파에도 그 구세주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좌파 쪽에서 그 자기들이 워낙 분탕질 치고 국민 분노를 그 돋궈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자살골을 여줌으로써 우리 보수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그 4명을 제가 뽑아본 거죠. 보통 이제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보수의 어머니다, 이러면 이게 추미애다, 이런 식으로. 추미애 있잖아요. 보통 이게 보수의 어머니다, 그러고 이게 마이너스의 손이다, 되는 것마다 이게 자살골 여니까 이런 이제 그 좌파들이 설칠 겁니다.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우리 보수의 구세주, 즉 대형 자살골들을 여줄 수 있는 사고치는 4명은 이제 그 누구냐? 당연히 처음에 정청래, 그 다음에 그 추미애, 그리고 이제 그 내일 사면 노는 조국, 그 다음에 그 윤미향. 윤미향도 시민단체 대단합니다. 4명이 앞으로 그 맹활약을 해서 자살골을 한 개 몇 골 여주면요, 그것도 우리가 보수가 살아나는데, 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우리가 여기 뼈를 깎는 핵심으로 우리가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저쪽이 킹메이커들이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준 게 그 추미애나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박범계나.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상대가 국민들에게 비판받으면 이게 우리한테 상대적으로 도움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정청래 이놈은 이제 뭐 연일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재명이도 못 말린대. 정청래는 이재명이도 못 말리고 통제가 안 된대. 크게 한번 이재명 정권의 발등을 찍을 겁니다. 정청래의 꿈은 뭐다? 그건 제가 여러 번 들었죠. 정청래의 꿈은 이번에 당대표가 1년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자네가 지방선거 이기면, 야, 너 2년 더 해라. 당대표 2년 더 해라. 이래가지고 또 차기에 연임하는 거지, 이재명이처럼. 그러면 총선 공천권을 또 가지잖아. 그러면 자기 사람을 또 총선에 심는 거야. 그래가지고 꿈이 대권이다. 이거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원래 정청래가 건국대 그 과대표 선거 나올 때도 미래의 대통령 정청래, 이게 구호입니다. 미래의 대통령 정청래. 그러니까 정청래는 이제 그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개딸들, 강성들의 지지만 받으면 내가 그 지방선거 내년 이긴 거 따난 당상이고, 그러면 한 번 더 해가 2년 임기를 한 번 더 하고 대표를 연임. 그러면 총선 공천권을 가져가지고 총선을 이기면, 그러면 다음 대통령 아니냐. 이런 그 자기 정치 향후 시나리오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개딸만 바라보고 무조건 강경 1번도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재명하고 충돌할 수가. 이재명은 협치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자기는 또 민심을 좀 얻어야 재판 중단이라는 것도, 재판 중단 이런 것도 민심이 좀 필요하잖아요. 여론이.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조금 협치나 협상 쪽으로 가려는데, 정청래가 안 됩니다. 악수도 하면 안 됩니다. 저 국민의힘은 내란당인데 사람이 아닌 놈입니다. 악수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방해하면요, 이재명 지지율에 상당히 안 좋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이 좀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좀 올라갈 수 있다. 뭐 지금 여론조사가 저는 조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는 게 여론조사는 뭐 대선 때와 똑같다 봐요. 그렇게 봐요. 해보면 이게 결국 민주당이 한 50, 우리가 40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나머지 10. 왜? 대선 끝난 지 뭐 몇 달 됐다고 욕은 하고 이게 응답을 안 해도요. 이게 안 바뀝니다. 이번에 김문수 찍은 사람이 이재명 지지율 안 바뀝니다. 이재명 찍은 놈이 김문수 지지율 안 바뀝니다. 그냥 대선 투표율이 그게 지지율인데 다만 이게 응답도 안 하고 짜증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10몇 프로 넣어놓고 저쪽은 막 신나서 50% 넣어놓은 거 이게 여론 뭐 조작일 수도 있고 이게 또 응답률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게 그 정청래나 아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4명의 구세주가 설치면요. 이제 보수도 다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조국 때 우리가 보수가 뭉쳐서 광화문에 그 대혁명을 만들었잖아. 조국이 그것처럼.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우리 자유파 보수의 구세주 기대주는 정청래다. 아마 이 정청래가 이대로 가면요. 대형 사고 한번 칠 것 같아요. 대형 사고. 완전히 민주당이 쪼개질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죠 뭐. 그 다음에 기대주가 두 번째로 옛날에 그 우리 보수의 어머니라고 마이너스의 손 추미애. 추미애가요. 꿈이 바뀌었답니다. 제가 추미애 최측근 방송 평론가한테 들었는데 추미애가 원래는요. 서울시장이나 이게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사위원장 안 하고 싶은 거지. 시장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그 법사위원장으로 이게 털은 거는 자기 미래 꿈을 바꿨다. 뭐로? 국회의장으로. 우원식이가 2년 하거든요. 2024년 6월에 우원식이가 이제 그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2026년 6월까지 2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국회의장은 당연히 추미애다. 국회의장 바로 밑에 상원의장이 법사위원장입니다. 법사위원장이 상원의장이에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꿈이 원래는 이게 서울시장이나 단체장인데 이제 그 국회의장으로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법사위원장을 했는데 문제는요. 앞으로 이게 법사위에 법이 많잖아요. 이제 막 개판으로 진행해가지고 막 통과시킬 겁니다. 정청래보다 이게 더 할 겁니다. 추미애가 대통령 탄핵도 몇 번씩 했죠. 옛날에 한 번에 노무현이 탄핵했다가 엄청나게 역풍에 고생했잖아. 노무현 탄핵했다가. 그 다음에 그 박근혜 탄핵 때도 앞장섰죠. 그때. 그 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도 앞장서고. 하여튼 이 추미애가 탄핵 전문가입니다. 노무현까지 탄핵해버렸잖아. 완전히 막 이게 미친 광란의 칼춤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게 추미애거든요. 앞으로 이게 법사위 회의할 때 뭐 무자비하게 그냥 일방 처리 통과시켜버릴 겁니다. 국민의힘 발언권도 안 주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뭐가 있다? 노란봉투법. 이게 커요. 제가 이번 주에 그 MBS 여론조사를 봤더니 MBS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다른 거는 이게 조작이 다른 거는 말이 안 되는데 여론조사가 다른 거는 뭐 이재명 지지율이 갑자기 65로 뭐 1%가 오르고요. 이재명 지지율이 65%야. 3일 전에 한 MBS. 이게 말도 안 되는 조작이잖아. 65. MBS 4개 여론조사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관세협상 있잖아요. 관세협상이 뭐 잘했다는 게요. 62야. 이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지지율이 44고요. 국민의힘이 16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게 그 노란봉투법이잖아요. 이것도 조사를 했더라고. 노란봉투법. 이거는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 그 MBS 조사가 노란봉투법에서는요,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만큼 이게 그 좌파들만 응답하는 이런 그 조작 여론조사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긍정이 37, 뭐 부정이 뭐 40 가까이. 지금 이게 옛날부터 그래요. MBS 조사가. 옛날에도 이게 노란봉투법은 계속 비슷하거나 부정이 옛날에 더 높았어요. 요즘 이게 조금 마사지 해가지고 워낙 이재명 측만 응답하니까 조금 이게
지지율이 찬성 쪽으로 약간 이게 더 왔는데요. 약간 더 왔는데, 그러나 이게 실제 차이가 그렇게 얼마 안 납니다.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민주노총에서 여론 왜곡했다고 또 난리야. 야, 참 이게 한번 보세요. MBS, 4개 여론조사, MBS가 이번 주에 조사한 게 여론조사가 이재명의 지지율이 65,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16, 민주당 44, 관세협상 잘했다 62, 말도 안 되게 좌파들로 응답회가 왜곡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오히려 이제 설문을 잘못 만들었다, 조작했다, 이래가지고 이게 민주노총이 오히려 이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찬성이. 차이가 별로 안 난다 이거지. 어떨 때는 이게 반대 경우도 있고, 반대 경우. 실제.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게 법률적으로는 이제 추미애가요, 노란봉투법, 부특이 상법, 온갖 이 법을 마음대로 막 통과를 시킨다. 이 논해요. 이번에 노란봉투 찬성이 42, 반대가 38, 4% 오차범위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응답한 MBS 조사에서 노란봉투 찬성이 42, 반대가 38, 오차범위잖아. 그러니까 민노총에서 난리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추미애가 막 밀어붙일 거 아니에요.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더 세진 상법, 마음대로 막 법안을 거다가 대법관 정원법, 검찰청 해체법, 온갖 법을 막 그냥 밀어붙일 겁니다. 추미애가. 그러면 이게 반드시 역풍이 불 거고, 제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아마 노란봉투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폭발할 거예요. 엄청난 게, 이거는 여론이 안 좋아. 옛날 MBS 추세로 계속 했는데, 옛날에는 반대가 더 많았고, 지금 조작해도 찬성이 4% 오차범위니까 여기서 터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우리 보수에 기대주는 추미애다. 구세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그래서 보수의 어머니다. 옛날에도 그런데 이번에 더 할 거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국이죠. 이제 조국이 놓으면 진짜 이게 재밌을 겁니다. 조국이 놓아가지고 처음에는요, 약간 이게 낮은 키로, 로키로, 처음에는 이게 조금 성찰하면서 조국의 공부라는 말도 안 되는 책을 써놨던데, 야, 조국이 너 또 교도소에서 돈 떨어지면 꼭 책 쓰더라. 조국의 공부라고 그 책을 썼는데 문재인이가 막 책방하는 문재인 있잖아요. 이놈이. 막 소개를 해놨어. 우리 조국의 공부를 공부합시다. 국민들이 이러는데 그 책이에요. 공부할 게, 조국의 공부라는 책에 공부할 게 뭐 있어요? 위조하는 거 공부. 어떻게 하면 위조 잘하느냐. 그 다음에 위선. 어떻게 하면 대중을 속에 위선적으로 행동하느냐. 그 다음에 위정. 어떻게 하면 거짓말하냐. 조국 재판이 전부 위정이야. 최강욱부터 전부 저는 위정이라 봐요. 그러니까 조국이 공부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위라는 게 거짓이잖아. 위선, 위조, 위정. 이것만 조국이한테 배울 게 있지 우리가 뭘 배울 게 있어요. 근데 처음에 조국에 놓으면요, 처음에 한두 달은 낮은 자세로 아마 북 콘서트라고 책을 좀 팔아야 또 돈 좀 땡기되니까. 그래서 북 콘서트 다니면서 조금 조용한 행보를 하다가 이제 연말쯤 다가오고 지방선거 다가오면 아마 광폭 행보로 가면요, 이재명이하고 저는 제휴나 통합은 어렵다 보기 때문에 계속 극단적인 대립 경쟁 관계, 이제 총선 때처럼 지민 비조도 없어. 대선 때처럼 후보 양보 없어. 내년에 지방선거는 진검승부야. 특히 호남에서 우리 한번 붙어보자. 누가 적자인지. 이렇게 이재명하고 맞짱 뜨고 싸우면요, 조국에 막 돌아다니면 이게 미래 권력 쪽으로 관심이 가거든요. 아마 이제 이재명 지지율 추락에 큰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국이 꼴보기 싫다는 사람이 많잖아, 아직 우리 우파가. 조국에 막 설치고 다니면 이제 우리 우파도 좀 단합하자. 저 조국이 같으면 설치 안 되겠다. 이러면 이게 우파 지지율도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세 번째가 조국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보수의 구세주로. 네 번째가 이제 윤미향. 와, 윤미향은 이제 추미애 저리 가라죠. 벌써 국민 염장질을 하는 게, 야, 내를 비판하는 것들, 불쌍하다는 것들, 이런 식으로 대국민 선전포고를 해버렸잖아.
3년도 되기 전에 나를 욕하는 것들 이러면서 국민을 상대로 막 해가 너가 불쌍한 놈들이야. 이런 식으로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열받겠냐고. 앞으로 윤미향에 대해서 뭐 공천도 주고 온갖 또 뭐 위안부 활동한다고 돌아다니면서 국민들 염장 지르면요. 그러면 지지율 많이 깨물 겁니다. 이재명이가 윤미향이를 좀 좋아하거든요. 끼리끼리 논다고. 윤미향이를 왜 좋아하느냐. 일단 윤미향이 남편이고 윤미향이도 상당히 종북 좌파잖아요. 종북 좌파니까 이게 이재명하고 비슷하고요. 그래서 옛날에 윤미향이가 2심 때 처음에는 벌금이 1심 때는 작게 나왔죠. 벌금 조금밖에 안 넣었잖아요. 그래가지고 2심 때 바로 잡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1심 나오니까 이재명이가 윤미향이 보고 아이고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판결문 보니까 별 죄도 아닌데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이랬잖아요. 그게 사면시켜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윤미향이가 막 큰 소리 치고 이제 앞으로 본격 활동하면요.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부터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윤미향이에게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이러면 지지율이 또 움직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청래, 추미애, 조국, 윤미향 이런 자들이 설치되면서 계속 지지율을 갉아먹는 자살골을 계속 넣어주면요. 보수가 다시 살아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말하자면 우리가 잘해서 국민의 사랑, 지지를 받아와야 됩니다. 이번에 전당대회 되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정통성 있는 강한 지도부를 구성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국민께 진짜 낮은 자세로 다시 한번 기회를 뜨겁게 다가가면요. 기회는 줍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우파 보수공화국입니다. 기회는 줍니다. 우리 보수, 우리나라 누가 근거했어요? 좌파? 박근혜가 근거한 게 아닙니다. 김일성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중도좌파 여운형이 근거한 게 아닙니다. 검준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근거한 겁니다. 백범 김구도 한 게 아니에요. 그 선거 반대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대한민국을 근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으로 부국, 나라를 이렇게 오늘날 발전시킨 세계적인 기적을 창출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고 이게 3당 합당 들어와서 김영삼 때의 민주화가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는 완성이 되는 이게 우리 자유우파 보수입니다. 저력 있는, 따라서 일시 지금 뭐 워낙에 분열되고 무기력하고 서로 무릎 꿇고 싸우고 지금 이렇게 심각해도요.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선거 한번 보자니까. 왜? 아직도 우리 이제 젊은 훌륭한 청년 지도자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 전당대회 때 많이 나오고. 그리고요. 저쪽이 정청래, 추미애, 윤미향, 조국, 이재명 포함해서 이런 자들이 설치고 있는데 왜 희망이 없겠습니까? 우리 우파 지도자 누가 봐도 그런 자들보다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한번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정말 국민 속으로 처절하게 낮은 자세로 뜨겁게 다가가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희망의 하나의 우리 희망의 여러 이제 요소 중에 하나의 요소로 저쪽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들이 판치면 이게 우리한테는 상당히 구세주가 될 수 있다. 역설적으로. 그게 4명이니까. 한번 앞으로 4명이 어떻게 자충우돌 계속의 자살골로 지지율을 갉아먹는지 앞으로 한번 부담 없이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